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마치 숨겨진 보석 같은 영화들이 개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평소대로 여름 성수기 대작 영화들과 붙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만큼 존재감이 없는 영화들만 개봉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든 해외 영화든 말이죠. 요샌 굳이 극장 안 가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나마 아무도 개봉하지 않는 이 시기에라도 개봉을 해야 조금이라도 주목을 끌 수 있으니 개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버리는 패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끈 영화는 바로 해시태그 살아있다입니다. 이 시국에 100만 관객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영화에 대한 평가는 엄복동은 피했는데 살아있다는 못 피했다.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마저 별점 2개를 주면서 부산행 이후만 해도 우리가 본 좀비 영화가 몇 편인데 이렇게 편의적으로만 하고 한숨을 쉬셨죠. 물론 한숨은 제 상상 속에서만 나온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BC에서 했던 나 혼자 산다 유아인 편을 한 번 더 보는 게 영화보다 재밌습니다. 돈 많은 연예인이 어떻게 사는지 그 호기심이라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영화 살아있다는 흥미롭지도 그렇다고 호기심도 또 스토리의 개연성도 즐거움도 거기다가 B급 영화가 가져야 할 재기 넘치는 재미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화의 제작비가 100억 가까이 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B급 영화로 생각하기에도 뭔가 조건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엑시트의 제작비가 130억이었던 걸 생각하면 말이죠. 아파트 단지가 세트장이었으니 돈이 그만큼 들 법도 하긴 한데 하지만 영화에서 생각보다 이 주차장이 중요하게 써먹지도 못했거든요. 그걸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있었나 는 의문입니다. 어벤져스에 등장한 헬리 캐리어도 처음엔 별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도 않았는데 날개부터 경납고에 갤러그까지 알뜰살뜰하게 이용해 먹은 걸 비교해보면 말이죠. That man is playing Galaga. 아무튼 이 영화는 아직 개봉하지도 않은 영화, 언론과 같은 시나리오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가 이름이 외국 이름으로 되어 있죠. 오히려 먼저 촬영한 원작보다 먼저 개봉했어요. 원작이 리메이크보다 늦게 개봉하다니 좀 특이하죠. 아무튼 원작을 볼 수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영화의 컨셉 자체는 독특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좀비 사태가 발발하고 주인공은 자신의 집에 고립된다. 그런데 그게 끝. 사실 이런 사이드 캐릭터 정도의 설정을 1시간 반 가까이 늘리면서 정작 전혀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연히 사건과 사건 사이의 개연성도 떨어지고 장면 자체도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좀비 영화 특유의 좀비에 대한 설정이나 행동 양식들도 딱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인공 이야기가 재미가 없으면 좀비라도 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좀비를 연기했던 배우들의 이 관절 꺾기 개인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무섭기는커녕 열심히들 연기하시는구나 라는 안쓰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무섭지도 않고 위협적으로 묘사되지도 않았는데 이럴 거면 좀비 대신 광견병 걸린 쥐떼나 비둘기떼, 박쥐떼 같은 설정이었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좀비라는 설정 그 자체가 무의미했던 영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는 오롯이 주연 배우인 유아인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집에 고립된 그가 하는 일이라곤 그저 아버지가 그간 쟁여놓았던 양주나 마시며 시간 죽이는 게 전부죠. 엄밀히 따지면 높은 도수의 술은 탈수 증세를 더 많이 일으켜서 생존에 불리할 텐데요. 생존을 위해서는 술을 끓여 알코올을 날린 뒤 물로 만들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오래 생존했다는 게 말이라도 될 텐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 영화는 초반에 한 일주일치 정도의 식량만을 보여주더니 갑자기 자막으로 10일 후, 20일 후 그렇게 2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늘 머리는 뿌염을 유지하고 있죠. 염색은 매일 하셨나봐요. 생존 드라마에서 생존의 중요성을 전혀 묘사하지 않은 채 게으르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이 영화는 좀비가 재밌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존의 이야기도 스토리도 재밌지도 않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니들은 간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집 자체도 딱히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한국의 가정집을 아파트를 묘사를 했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기생충에 나온 집보다도 하는 역할이 정말 없어요. 말이 나온 김에 기생충에서도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핸드폰 신호를 잡는 장면이 나오죠. 일단은 집 구석구석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안 잡히면 그제서야 베란다로 나가도 늦지 않은데 이 영화는 그냥 신호 안 잡히네 바로 베란다 밖으로 나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집이 납덩이로 둘러싸여서 전파가 안 터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맞은편 건물의 생존자인 박신혜를 중반에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박신혜가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영화의 컨셉이니 그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중간에 무전기를 구해서 겨우 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아파트 인터폰으로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설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니 인터폰으로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왜 굳이 무전기를 구하러 목숨 걸고 옆집까지 다녀온 것일까요? 이렇듯 영화는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설정의 개연성을 무시하면서 마치 장면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찍은 것 같은 게으른 시나리오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엔딩에 뜬금없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어떻고요. 원래 좀비 장르는 B급 장르였죠.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저예산 B급 영화의 정서로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대중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영화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 어떤 참신한 시도나 도전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동진 평론가의 말 맞다나 부산행 이후에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정말 재밌고 참신한 좀비물들이 있었나요? 심지어 이런 게으른 설정과 이야기의 구멍들을 메우려는 시도조차 없었죠. 주인공이 어떤 일을 당한 뒤 앞으로 이 행동을 해서 이 영화는 이런 이야기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메인 플롯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요. 유아인은 영화 내에서 나름대로 개그 캐릭을 보여주려 했지만 영화가 전체적으로 너무 게을러서 즐거운 미소가 아니라 비웃음이 더 많이 터져나오는 영화였습니다. 그것도 웃음이라면 웃음이지만요. 이 영화로 입증된 건 오직 유아인이라는 배우 한 명의 티켓 파워 뿐입니다. 영화가 이렇게 아무리 엉망이었어도 코로나 사태에 개봉한 영화 중 처음으로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을 넘긴 기록을 세웠으니까요. 영화의 평가야 어찌되었든 유아인의 흥행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영화는 망했지만 적어도 당분간 유아인 배우의 커리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원래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랬으니까요. 그러나 이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많은 관객들이 좋은 배우가 나오는 좋은 영화를 기대했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마블 영화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미루었으니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영화 한 편 보자 라는 마음에 입장을 찾았던 것 같은데, 하필이면 살아있다가 실망만을 안겨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영화 해시태그 살아있다는 좋은 배우랑 좋은 마케팅만 있으면 이 정도는 된다 라는 것을 증명한 영화일 뿐 좋은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영화에 대한 의견이 저와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 영화 살아있다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